예, 특수지상권 중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88페이지를 설명하는데 458페이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인데도 저당권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65조에 일괄 경매권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저당권에 일괄 경매권 할 때는 이 366조 또다시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예. 자, 먼저 성립 요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 요건이 이론의 구할이에요, 구할.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설정, 취득, 성립 같은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만 해요.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그 말이 건물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게 요건이에요.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만 해요. 세 번째, 저당권 실행 경매로, 저당권 실행으로 이 말이 경매가 됐다는 말이에요.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만 해요. 이 세 가지 요건하 366조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의 법정지상권은 누구를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다?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이요. (305조의) 법정지상권은 누구에 대하여 왜는 시험에 안 물어봐요.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다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입니까? 전세권자가 소유자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전세권자가 건물 소유자일 수는 없지. 혼동이 발생했는데. 혼동이 발생하면 전세권은 원칙 소멸해 버리는데.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다, 전세권자다. 예. 그래서 누구에 대하여 이거 왜 안 물어봐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예. 왜 우리 시험의 법정 지상권은 누구를 위해서 인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 366조가 강조할 가치도 없이 무선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성립해야 되고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성립 안 해야 된다고. 이 요건만 기억하면 따져보면 된다고. 따질 때에도 이 순수에 따라 따집니다. 첫째 관문 통과해야만 둘째를 판단하고 둘째를 통과해야 셋째를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나 여기에서 브레이크 걸리면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근데 특이한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그 판례 두 개만 하면 된다고. 요건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초 해볼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고 돼 있지 건물이 등기되어 있을 것, 건물이 허가를 얻었을 것 이런 건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만 존재하면 그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요건은 갖추었다,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말 자체가 건물이 있다는 말이잖아. 됩니까? 건물도 없는데 등기되지 않았다, 허가를 얻지 않았다 이런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쓰기 때문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란 표현이 건물은 있다 없다? 있어요.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만 같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토지나 건물을 원시 취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아니 공유수민을 매립하고 토지를 새로 매립했거나 또는 건물을 신축한 자 거기에 국한된다 안 된다? 안 돼. 저당권이 설정될 때만 소유자가 같으면 돼. 누가 원시 취득자인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소유자가 토지나 건물을 원시 취득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사례를 볼게요. 판례 두 개만 하면 끝이에요. 예,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고 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을에게 저당권이 성립하였다. 같은 말들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다 이런 말이 오면 성립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렇게 오는 거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문제는 건축 중이라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그 지상에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라면 이건 건물이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건물은 완성이 돼야 존재하는 거예요. 이 건축 중이란 말이 오면 원칙적으로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건축 중이었다라고 끝나버리면. 근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건축 중이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이 외형상 건물의 구조나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 따라오는 것은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적지는 않습니다. 그냥 건축 중이었다라고 끝나버리면 성립 안 해. 근데 건축 중이었는데 건물이 그 구조나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사가 진전됐다는 말이 따라오면 그때는 아직 건물이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완성된 것처럼 취급하여 성립한다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 판례를 시험에 자주 물어본다. 두 번째요. 철거 후 신축이에요. 원칙은 성립해요. 예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을 뿐이에요. 요건 자체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으면 된다가 요건이지 절대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은 있다 없다? 없어요. 성립을 한다고. 성립하는데 존속기간이나 범위 등은 구건물 기준이에요. 철거 후 신축하면 신축한 건물을 위하여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만 신건물을 위한 존속기간이나 범위 등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구건물이요.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이미 건물이 존재했거든. 됩니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이미 건물이 있었다고.
그리고 소유자 동일하다고요. 그럼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만 달라지면 성립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건물이 철거가 됐어요. 철거된 건물이 구건물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신축됐거든. 이게 신건물이거든. 신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만 존속기간이나 범위 등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구건물이요. 예를 들어 존속기간 예를 들면 구건물은 목조건물이고 신건물은 석조건물이라면 최단기는 몇 년을 적용하라는 말이다. 15년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철거 후 신축 중에 성립 안 한다는 게 있다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철거 후 신축 이란 말이 오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럼 결국 성립하는 건 단독저당을 말해요.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그 뒤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돼서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요건은 갖추고 있잖아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은 어리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다고.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 있고 소유자 동일하잖아. 그럼 경매로 소유자만 달라지면 성립해야 될 것인데 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것은 성립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예. 성립 여부를 갖고 원칙 예외라고 적었다고. 근데 이 판례를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표현을 적고 있어. 지금 제가 말하는 성립 예외, 즉 원칙 예외란 말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예외적으로 성립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의 예외예요. 되겠습니까? 예. 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판례 두 개만 하면 끝이에요. 이건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데도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어. 건물의 구조나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사가 진전되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 오는 것은 예외적으로 건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성립한다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건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철거 후 신축됐다는 말이 오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례적인 판례가 두 개 있을 뿐 나머지는 법 조문에 대입을 하면 알 수 있어. 되겠죠? 예. 그래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는 이것 때문에 요건이 까다로워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매매는 반드시 무슨 매매여야만 해? 저당권 실행 경매요. 다른 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즉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실무상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 그래서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판례가 요건을 완화한 거예요. 판례가 요건을 완화했다는 말은 매매의 종류를 확 늘려버렸다고. 그걸 무엇이라 말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법이 판례가 인정한 걸 말합니다. 이 두 가지도 성립 요건만 다를 뿐이지 성립하고 나면 똑같은 권리예요. 성립 요건만 달라. 성립하고 나면 둘 다 법정지상권으로 똑같은 권리다, 다른 권리다. 똑같아요. 둘 다 취득하기 위해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법률 규정이요. 둘 다 치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돼. 치료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법정지상권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성립 요건만 다릅니다. 예. 그래서 대법관께서 이런 걸 자꾸 줄입니다. 줄여. 관습 법상 법정지상권이 정확한 표현인데 이것도 귀찮아서 자꾸 줄여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 법자는 생략을 많이 해버려요. 자, 성립 요건 해볼게요. 자, 처분 당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처분으로 1, 2월 달 할 때하고 표현만 약간 변화를 시켜봐서 같은 말이기 때문에 처분으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만 해요. 그리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만 한다고. 이 세 가지 요건 하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라고 판례가 말해요. 여기에서 처분이란 것이 매매 기타 원인을 말해요. 그럼 매매 기타 원인이라고 말할 때 기타 원인은 매매다, 아니다? 아니니까 기타 원인이지. 아주 많아.
매매 기타 원인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근데 해당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역으로 무엇을 기억하면 돼?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지 않는 건 두 개밖에 없거든. 환지 처분하고 저당권 실행 경매는 매매 기타 원인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환지 처분이란 말이 오거나 저당권 실행 경매라는 말이 오는 것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니까요. 간혹 이걸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 성립 요건은 두 가지가 달라요. 성립한 이후는 같은 권리지만 성립 요건을 따질 때는 관습법상하고 366조는 구별해야지. 성립 요건은 저당권 실행 경매는 이 매매는 무엇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지? 366조요.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이 저당권 실행 경매는 366조는 성립할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이건 366조가 성립하는 요건이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아니다. 그 말이 그 말. 성립 요건을 따질 때는 좌우를 구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성립하고 나면 똑같은 법정지상권이지만 그럼 해당하는 경우는 이건 암기 안 합니다. 그냥 한번 보여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매매 기타 원인이니까 매매 계약은 당연히 포함돼야지. 그리고 교환도 논리가 비슷하잖아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정려도 있어. 그리고 대물변제 등도 있다고. 그리고 공매도 있어. 그리고 강제경매도 있어. 매매 비스무리한 거 다 포함시켜요. 다만 약간 주의할 부분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하고 민사집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중 강제경매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아니에요. 무엇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관습법상의. 특히 강제경매하고 저당권 실행경매는 다른 경매입니다. 이건 주로 일반 채권자들이 하는 경매예요.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이 있다는 승소 판결을 들고 집행법원으로 가서 강제경매 신청한다고. 이건 저당권자는 그냥 바로 경매법원 가는 거예요. 같은 경매다, 다른 경매다. 다른 경매예요. 그래서 아주 많기 때문에 매매 기타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암기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이 두 개를 제외하고 전부라고 보면 돼. 그냥 무슨 말이 와도 소유자 달라졌단 말이 오면 전부 매매 기타 원인에 포함된다고 이해해버리면 돼. 그냥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환지 처분이나 저당권 실행 경매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리고 민법 시간에 보충학습할 때 환매를 설명은 해드렸는데 판례할 때는 더 이상 분석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정리 좀 하자고. 매매 기타 원인에 환자가 오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환지 처분하고 환매권 행사요. 이런 말이 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묶어서 이해하자고. 왜 환매권이 행사됐을 때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지는 일요일 날 설명은 드렸어요.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냥 분석할 가치 없다고. 환매권 행사란 말이 오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단순화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때 자, 이 말이 처분할 당시 매매 등을 할 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말은 건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처분, 매매 등을 할 때 건물만 있으면 되지, 그 건물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허가를 얻어야 한다거나 이런 건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해도 성립하는 데 문제없어. 매매할 때만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지, 토지 건물을 소유자가 원시 취득하고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이 두 가지는 두 군데 다 통용되는 내용이에요. 366조든 관습법이든 이 두 가지 논리는 어디서 언급하든지 다 옳은 지문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매매 기타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문제점은 너무 쉽게 성립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시험에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366조는 요건 딱 기억하고 예외적인 판례 두 개만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벗어나는 게 없다고. 나머지는 전부 요건만 따지면 돼 그냥. 근데 이건 요건을 완화시켜 놓고 보니까 문제점은 너무 쉽게 성립해서 문제라고. 그래서 또다시 판례가 등장해요. 물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성립 안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는 판례가 또 등장했기 때문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공부하는 방법은 첫째 요건 기억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성립 안 한다고 해야 되고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고 성립 안 한다는 판례도 있다. 예, 그걸 좀 연구를 좀 더 해야 돼. 근데 공부할 때 어렵지 시험 칠 때 쉬워요. 너무 어려워서 쉽다고. 무슨 궤변? 너무 어려운 것은 분석해서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핵심적인 단어를 보고 성립 여부를 결정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시험 객관식 문제 푸는 데는 시간 안 걸려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성립 안 한다는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일괄 매매요. 그래서 이 판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책은 1에 적어놓은 책도 있어. 요건을 4개 적어놨다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토지나 건물 중 둘 중 어느 하나만 매매될 것 1에 적어놨다. 둘이 한꺼번에 매매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 요건이 얼마나 어렵길래 그냥 아예 그냥 요건에다 집어 넣어버린 책도 있다고.
토지나 건물 둘 중에 하나만 매매가 돼야 됩니다. 한꺼번에 매매되면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자, 3, 4월은 거기까지야. 정규 수업 시간에 판례를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공통으로 판례 특강이 따로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상권은 이점 하면 되고 지금부터 398 지역권을 설명드립니다. 편익이란 말을 역으로 해석한 거예요. 편익이란 독일의 원어를 한자로 해석할 때 역으로 해석했다고. 지역권이란 말이 토지가 편익을 받는 것을 말하지 사람이 편익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편익을 받는데도 지역권이란 규정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특수하지. 사람이 편익을 받는데도 지역권이라 규정해 놓고 있는 게 하나 있어. 302조의 특수지역권이요. 되겠습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요. 그래서 특수하잖아. 토지가 편익을 받지 않고 누가 편익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이때 사람은 개인이면 안 돼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편익을 받아야만 무엇이다? 지역권이다. 되겠죠? 예, 그건 나중에 보면 되고. 토지가 편익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특수한 걸 제외하고는. 그때 편익의 종류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통행하기 위해서든 용수, 인수, 즉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든 관망, 즉 조망,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든 기타 등등 편익의 종류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통행이기 때문에 통행지역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두 필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 공공의 도로가 있어요. 두 필지가 있습니다. 100번지, 101번지요. 100번지는 갑이 소유하고 101번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100번지가 공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면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요.
법률 규정에 따라 통행할 수 있어. 그건 상린관계의 규정 중 주의 토지 통행권. 계약한 거 없어요. 근데 지역권은 계약하고 간다고. 갑을 간에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갑이 지역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지역권을 취득하고 통행하는 게 무엇이다? 통행지역권이에요. 그때 이 100번지를 요역지라고 말해요. 요역지란 말이 요할 요자를 적고 있어. 편익을 요하는 토지. 그 말이 편익을 받는 토지를 말해요. 101번지를 성역지라 말해요. 이열성자예요. 그럼 역을 이어준다는 말인데 어역을 하면 편익을 주는 토지, 편익을 받는 요역지, 편익을 주는 성역지. 되겠죠? 예. 그때 이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토지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만 해요. 한 필지 일부가 편익을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어. 근데 편익을 주는 성역지는 한 필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이렇게 주로 표현한다고. 한 필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시험 지문은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 필지 일부라도 무방하다는 말이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일부를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101번지 일부를 갑이 통행하고 있어. 통행하지만 지역권이란 권리는 이 부분을 점유한다 안 한다?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이 부분은 성역지 소유자인 을도 지역권 설정자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역권자가 이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면 지역권 설정자인 을이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점유하는 권리 아니에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하지 나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또한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을 행사해야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상린관계의 규정은 유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자가 상린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그런 게 지상권 전세권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므로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로 푼다는 걸 느껴야지. 민법 규정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존속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안 두고 있어요. 점유도 안 하는.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아주 약해. 지상권 전세권에 비하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역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약하다, 강하다? 약해요. 그럼 강력한 권리인 지상권도 영구무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말은 지역권도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요. 강력한 권리인 지상권도 영구무한이 가능한데 되겠습니까? 영구무한이 가능하다. 지료와 존속기간은 갑을이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말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을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되겠죠? 예.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지역권의 불가분성부터 해보자.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가 하면 399페이지 아래쪽 3번 하고 있어요. 예, 부종성은 좀 어려워요. 자, 지역권의 불가분성. 직역한다면 가할 가자 나눌 분자. 가분은 나눈다는 말이고 불가분은 아니 불자니까 나누지 못한다. 그런 말인데 이것만 갖고는 와닿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용어 잘못 선택했어.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관련된 규정이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이렇게 시작해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다 이 말이 편익을 받는 토지 이 100번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그때 불가분성에 관련된 규정은 공유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요. 공유자한테 유리하면 옳은 지문이고 불리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지금부터 유불리를 따져볼게요. 그래서 시험에 물어보는 것은 1인에 대한 사유인지 전원에 대한 사유인지 이걸 물어본다고. 한 번에 바로 가야 돼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때 그 공유자들이 지역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없던 지역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건 공유자에게 유리하기 위해서는 취득은 쉬워야 한다, 어려워야 한다? 쉬워야 한다니까요. 취득이 쉬워야 한다는 말은 1인에 대한 사유다, 전원에 대한 사유다. 1인에 대한 사유다, 전원에 대한 사유다. 취득은 공유자한테 유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취득하면 다 취득한다가 유리하다. 아니면 전원에 대한 사유가 유리하다. 한 사람이요. 소멸은
이미 공유자들이 지역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유자에게 유리하기 위해서는 전원에 대한 사유여야 한다, 1인에 대한 사유여야 한다. 전원이요. 이게 기본적인 축이에요. 결론은 이걸로 물어봐. 1인에 대한 사유인지 전원에 대한 사유인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취득은 1인에 대한 사유예요. 한 사람만 취득하면 다 취득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소멸은 1인에 대한 사유는 즉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결론이 1인 또는 전원으로 가야만 하거든. 무슨 말이 와도 1인 또는 전원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말이 취득이 아닌 것은 1인으로 가면 안 되잖아. 소멸은 전원인데 취득이 아닌 것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 취득이 1인이라고 취득이 아닌 것은 1인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화내는 거 아닙니다. 집중 좀 하시. 집중 좀. 취득이 아닌 것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전원이요. 그럼 소멸이 전원이니까 소멸이 아닌 것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결론은 1인 아니면 전원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고. 취득은 1인, 소멸은 전원. 그럼 취득이 아니라면 1인으로는 못 가지. 어디로 가야만 해? 전원이요. 소멸이 아닌 것은 전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1인이요. 그래서 취득 소멸이 원판이고 여기에 변화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소멸시효를 설명드렸다고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말은 권리가 소멸했다는 말이다, 안 했다는 말이다. 소멸시효 완성은 권리 소멸입니까, 아닙니까? 소멸이잖아 그래요. 이건 소멸이니까 1인에 대한 사유, 전원에 대한 사유. 전원 아니에요, 전원. 그럼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권리가 소멸했다는 말이다, 안 했다는 말이다?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소멸이 아니니까 전원 1인. 예, 그 말이에요. 한번 하시면 할 수 있는데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감히 어르신도 있는데 화를 내겠습니까? 집중 좀 해 주시라 이런 취지예요. 자, 취득시효 완성은 취득입니까, 아닙니까? 취득시효 완성은 취득이다, 아니다? 그럼 취득이니까 1인 전원. 취득시효 중단은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 아니니까 1인 전원. 예, 한번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집중을 안 하면 매번 해도 몰라요. 집중 좀 하시라 이런 취지예요. 자, 다시 한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때 이 공유자가 지역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지역권이 소멸될 수도 있어. 그때 법률이 취득과 소멸이 1인에 대한 사유인지 전원에 대한 사유인지를 규정해 놓고 있다고.
이 규정은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다고? 공유자한테 유리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그럼 먼저 취득 소멸을 축을 잡아야 돼. 없던 지역권이 생기는 것은 쉽게 어렵게. 쉽게. 취득은 1인 전원. 1인이요. 있던 소유권이, 있던 지역권이 사라지는 건 어렵게 규정해 놓고 있어. 소멸은 1인 전원. 전원이요. 결론은 1인 또는 전원 둘 중에 하나로 가야만 한다고. 이 규정들은. 그러니까 소멸이 아닌 것은 전원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 1인이요. 취득이 아닌 것은 1인으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만 해? 전원이요. 그래서 변화를 시키면 소멸시효 완성은 소멸이잖아. 1인 전원. 전원이요.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소멸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전원으로 갈 수는 없어. 어디로 가야만 해? 1인이요. 그럼 취득시효 완성은 취득이잖아. 1인 전원. 1인이요. 취득시효 중단은 취득이 아니거든. 취득이 아니면 1인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 전원이요. 결론은 1인에 대한 사유인지 전원에 대한 사유인지를 법률에 규정해 놓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결론은 1인인지 전원인지 그걸 판단해야만 해요. 되겠죠? 예. 그럼 3, 4월 지역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전세권은 설명을 드렸고, 잠시 쉬다가 유치권을 좀 하겠습니다. 전전세는 나중에 5, 6월 달에 보충해 드릴게요.